네, 안녕하세요. 워싱턴 등대지기 박춘선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시민권을 다 했고 이제는 더 이상 제가 알려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인분들이 무엇을 더 궁금해 하실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해드리고 싶은 게 교통법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세요. 저희한테 어떤 전화를 하냐면, 제가 이러이러한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티켓을 받았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변호사를 좀 이렇게 소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보면 변호사 분들을 이렇게 컨택을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이분들이 운전은 많이 해도 법규에 대한 걸 너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뭐 몇 년 전에 신문에도 난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이제 스쿨버스가 반대 방향에 서 있었거든요. 이분이 이쪽으로 가고 스쿨버스 이쪽으로 오게요. 근데 이분이 그냥 반대 방향에 스쿨버스가 섰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가니까 누가 그것을 봤냐면 그 스쿨버스 운전수가 그걸 보고 카메라로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벌금이 500불이 나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신문에 난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쓰신 분이, 기고하신 분이,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스쿨버스에도 단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게 이분은 당했다. 반대 방향에 섰는데 왜 그것을 내야 되는지 억울하게 당했다. 이런 기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그 운전면허 그 매뉴얼 북을 제가 다 이거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몇 번을 번역했는데 너무 우스운 이야기가, 저희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매뉴얼북을 다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은 이거 만든 사람하고 너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들으면서, 스쿨버스가 다른 방향에서 이쪽으로 가고 나는 이쪽으로 왔을 때 중간에 장애물, 예를 들면은 차가 건너갈 수 없는 장애물이 있을 적에는 서야 된다. 근데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스쿨버스가 섰을 때 언제 저희가 서야 되고 언제 저희가 가야 됩니까? 어떤 때는 서야 되고 어떤 때는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버스가 서 있을 때 중간에 무슨 잔디가 있다던가 무슨 블락 같은 게 있으면 이쪽 차량은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만약에 그런 잔디나 블락 같은 게 없으면 가면 안 돼요. 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비상시에는 이 차가 이쪽으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서야 돼요.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블락이 있어도 잔디가 있어도 사거리, 신호등이 있다던가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그런 찻길이 있으면 서야 돼요. 이 차는. 왜냐하면 그 사거리니까 차가 언제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서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쿨버스가 저쪽에 반대 방향에 서 있을 때 중간에 나와 그 스쿨버스 사이에 블락이 있거나 잔디라던가 이런 거 있으면 가도 돼.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을 땐 서야 되고, 또 사거리가 있고 그 차가 들어올 수 있거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일단 서야 됩니다. 그것이 규칙이거든요. 이 차선이 있잖아요. 실선이 2개가 있는데 가운데는 파선이에요. 점선 있는 데서 이분이 가시다가 유턴을 한 거예요. 근데 경찰한테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방방 뛰어야 된다? 뭐 해야 되나?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 저 바보 같은 경찰이 그런 것도 모르고 날 티켓을 주었으니까 내가 여기서 변호사를 사야 된다, 이런 거여서.
그래서 거기가 어디였었습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설명을 그렇게 안 했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어떤 차선이었었습니까? 그러니까 실선의 가운데 파선이 있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유턴했는데 그건 불법이 아닌데 그 경찰이 나를 갖다가 티켓 받아 줬다. 그러니까 난 억울하다 이러는 거였어요. 내가. 거기는 유턴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아는데 그게 어디 많이 있냐면 그 레프트 턴이 많이 있는 곳 있잖아요. 레프트 턴 있는 골목으로 들어가라는 선일 뿐이지 거기에서 유턴을 하라는 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유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질문했냐면 거기에 유턴하라는 사인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없었대. 그러면 당신은 법을 어겼습니다. 그건 유턴하는 곳이 아니고 레프트 턴만 하라고 그것을 임시로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면 골목이 많으니까 거기 다 신호등을 세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당신이 했으니까 변호사를 뭐 선임하고 싶으면 뭐 마음대로 하시겠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잠자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끔 이렇게 전화가 와요. 억울하다고. 그럼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어디에서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알아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또 이제 변호사를 사야 할 뭐 변호사를 선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이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거기에 뭐 유턴 사인이 없으니까 유턴해도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이해를 좀 하시고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걸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근데 어떤 분은 그냥 했는데 그게 왜 잘못이냐 그러는데 교통법으로 보면 잘못한 거예요. 규칙으로 보면 잘못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걸려도 그때는 드릴 말씀이 없다. 좀, 한 10년? 10년 됐나? 전화가 왔는데 여자분이셨어요. 제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그러니까 스피딩을 해서, 티켓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티켓 값을 준 거예요. 줬는데 며칠 있다가 보니까 한 일주일인가 이주일 있다 보니까 편지가 온 거예요. 법원에서. 당신은 무엇 때문에 돈을 수수료 피를 2,600 얼마를 내야 된다. 이것이 왔대요. 이게 뭐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전화로 하니까 제가 그 편지는 읽을 수는 없지만 제 직감적으로 혹시 담배를 피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왜 그런 걸 묻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말씀을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운전을 하고 가는데 경찰차가 뒤에서 계속 빵빵거리고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차를 옆에다 대면서 피던 담배를 바깥에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담배를 창문 밖에 버리면 그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리면 크게 걸려요. 근데 보통 거기에서 걸리지 않으면 그냥 갈 수가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다른 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담배 꽁초를 창문 밖에 버려서 걸리면 그 당시에는 벌금이 2,000불이었었어요. 깜짝 놀랐죠. 2,000불인데 그것까지 했는데 이분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모르고 그걸 안 냈어요. 그러니까 2,000불에서 플러스 레이 피에 뭐에 붙어서 2,600불이 넘게 2,600 하여튼 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떡하기 뭐 벌금이 나왔으니까 내셔야죠. 그랬더니 자기는 돈이 없대요. 그래서 그래도 그건 벌금이니까 그럼 법원에 가셔서 상담을 한번 해봐라. 내가 이거 한꺼번에 못 내고 매달 얼마씩 주겠다라고 해라. 그랬더니 저를 보고 가가지고 그걸 좀 깎아달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저는 그런 일은 전 안 한다고 그러고 말았는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법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대처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경찰차가 쫓아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리자마자, 요즘 뭐 그런 분들은 없으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한국에서 금방 오셨다던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분이 내려가지고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돈을 100불을 쥐어줬대, 경찰한테. 근데 미국에서 그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냥 거기서 바로 수갑을 찬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과속을 해서 그 속도 위반으로 걸렸지만 뇌물을 준 죄까지 해가지고 벌금을 많이 물었다고 하더라고. 얼마라고 말을 안 했어요. 물었다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돈 주면 큰일 납니다. 내가 그래서 그 벌금을 무셨어. 그러니까 안 물 수가 없어서 그 벌금까지 다 물었다. 근데 얼마를 물었는지 저한테 말씀 안 해주셔서 제가 그거는 이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돈을 주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봉사센터를 하면서도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파트에 신청서를 냈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제가 돈을 좀 한 1,000불 정도 주면은 좀 빨리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저한테 부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라. 잘못하면 그 받는 사람도 없지만 받아가지고 해고당하면 평생 고생이니까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경찰한테 잡혀서 돈을 줬다는 거 듣고 저도 맨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좀 조심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뭐 변호사도 아니고 뭐 판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그런 매뉴얼 책을 이렇게 그 번역을 하고 저도 배운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info@ykcsc.net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어드바이스는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통법규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것도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질문, 왜냐하면 그 운전면허를 지금 따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질문하고 앤서하는 그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씩 또 올려서 여러분들께 다 소개를 드리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운전면허 또는 아니면 교통법규라든가 교통법 이런 데 대해서 궁금하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